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신명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는 강기정 광역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광주가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대응 밤 광주는 달랐습니다. 시청사를 통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해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 중에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있었던 일이며 80년 광주 정신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122일 동안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에게는 광주가 지켜온 5.18 민주광장에 그들이 디딜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추운 광장에선 빛나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 최고 득표율로 새로운 민주정부 탄생을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해묵은 난제를 풀며 광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이자 18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드디어 풀어냈습니다. 이는 취임하면서 제가 약속드린 5+1 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낀 플러스 1이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어진 광주의 진심 그리고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특정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이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 특별법 제정을 2003년도에 2023년도에 이끌어냈고, 민군 통합공항 이전지를 무한으로 특정하는 것에 전남 김용록 지사 합의하였으며, 국회의원, 공직자, 시민사회, 경제계 등 지역사회 모두가 무한 국민과 직접 소통에도 나섰습니다. 광주의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만나면서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 이전 TF가 출범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현재 미래도시 계획단을 신설했으며 이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초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공항 미래도시본부를 신설하고 248만 평의 공정 부지와 11만 평 규모의 마륵동 탄력고 부지 개발을 통해 광주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상부도로 개방 역시 약속드린 12월 2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도로 인근의 상인, 현장의 노동자들, 안전에 협조해 주신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이 일을 어려움 속에서도 기연히 성사시켜낸 우리 도시철도 본부 공직자와 안전실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하지만 끝내 이겨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부도로 개방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광주의 도로를 더 쾌적하고 반듯하게 만들고 남은 공사도 제때 안전하게 마무리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상생카드 10% 추가 환급, 특례보증 시행,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맞춤형 회복 상담에 이어 우리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촉진 운동까지 5가지의 정책 지원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KTX 호남선 증평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도,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정치권도 모두가 힘을 모아 요청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역시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도 하고 요청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결과 10년 만에 최초로 11월부터 KTX 3천 열차가 1일 2회 증편되었고 KTX 청년 중년 운행을 위한 변준소 개량 사업도 내년 예산 국비 10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7년 KTX SRT 통합 로드맵과 함께 2028년 평택 오송 구간 복복선이 완성되면 고속철도 호남선 증편이라는 광주 시민들의 불편 불안한 오랜 수건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주에 사람이 모여드는 꿀잼 도시로 만들 복합 쇼핑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속, 공정, 투명 원칙으로 행정 절차를 8개월 단축했고 그 결과 지난 11월 20일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도 사전 협상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어등산 스타필드도 행정 절차를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는 잠시 들르는 머무는 도시가 아닌 머무를 여유가 있는 꿀잼 도시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복합 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26일부터 본격 가동해서 복합 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주는 늘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또 희망으로 바꿔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 1980년, 2024년의 광주가 그랬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광주시는 정확한 피해 산정과 정부 설득에 주력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해남 지정으로 인해 광주의 AI 산업 생태계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결국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주는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역대 최대 3조 9,497억 원의 정부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켰고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광주의 목소리에 이재명 정부가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한 것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8.1%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 확실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강한 광주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AI, 미래차, 반도체를 삼각축으로 미래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그동안 AI와 미래차를 양바퀴로, 양날개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삼각축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조 원 규모의 AI 국가 컴퓨팅 센터가 해남으로 간 이후에 우리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를 유치키로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는 더욱 고도화시킬 것이며 이미 예산이 확보된 AX 실증밸리 6천억 사업과 2조 5천억 규모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사업을 빈틈없이 기획하고 착수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617억 원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 북구, 서구, 남부 등 도심 곳곳을 누비는 실증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미래차 상단과 빅그린 상단 등을 중심으로 미래차의 핵심 부품을 인증 개발하는 생태계도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는 반도체 앵커 기업과 연계해 대한민국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지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구축에 들어갈 것이며 카이스트를 거점으로 지스트, 전남대, 한전공대 등을 묶어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을 통해 인재 양성을 가속시킬 것이며 구미, 부산과 함께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로 광주가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신규 투자도 끌어내겠습니다. AI,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성과가 제조, 의료, 뷰티 등 구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AI 특화병원 운영, AI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AI 뷰티 기술 고도화, 뿌리 산업 공정 고도화 지원센터 등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이를 통해 의료, 바이오, 뷰티, 제조 분야의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그룹의 광주 생산라인 구축은 10년의 협약을 삼성과 거쳐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제조업과 같은 광주의 기반 산업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추가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있을 것이며 이는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대규모 인재 채용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주 전역은 AI, 모빌리티, 반도체, 헬스케어, 뷰티, 제조업 등의 산업과 일상에 걸쳐 신기술이 마음껏 펼쳐지는 규제풀이 실증도시 광주로 선포될 것입니다. 셋째로 광주가 잘해오던 인재양성 사다리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AI 사관학교와 GCC 사관학교를 비롯해 지스트 삼성의 반도체 대학원과 전남대 등 4개 대학의 AI 융합대학 등을 지원해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에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벌써 6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한 AI 사관학교는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부터는 105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운영할 것이며 더욱 고도화시킬 AI 사관학교가 될 것입니다. AI 영재고는 개교를 위한 국비 확보 등이 차질 없이 반영되어 차분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의 교육 과정인 암스쿨 역시 광주 지스티에 설립되어 1,400명의 반도체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정부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출범한 광주의 라이즈 사업은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AI,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통합 돌봄 분야까지 지역과 대학, 기업체가 동반 성장 체계를 갖춰갈 것입니다. 또한 작년 보건대에 이어 올해는 전남대와 조선대, 간호대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정부 지원 2,500억, 우리 시비 지원 2,200억, 도합 4,700억을 5년 동안 세 대학이 투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 산업과 함께 발전되는 산학연 민정학이 함께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전략에 발맞춰 광주는 더 크게
광주와 전남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난 8월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선포했으며 이후에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 확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선정, 그리고 통합공항 무한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광역연합 출범은 동방성장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교통, 산업, 에너지, 환경을 비롯해 인재까지 함께 설계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각자 모두의 자리에서 함께 했은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는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위기와 절망감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지하철 상부도로 개방, 공공항 이전하기,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복합 쇼핑몰 착공 등으로 희망과 기대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주는 1980년 5월과 2024년 12월 그리고 한강 노벨상 수상을 통해 민주주의로 세계 속에 화려하게 첫 번째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광주가 그동안 지켜온 이런 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의 기회로 나아갈 부강한 광주라는 화려한 두 번째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는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와 기회를 만드는 힘이고, 간이란 광주 시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포용적 제도를 갖추는 힘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라면 끝내 길을 만들어 온 우리는 이번에도 새해에도 분명 해낼 것입니다. 부강한 광주를 위하여 파이팅입니다. 시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가동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송신년사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기대응답을 위해서 잠시 장례를 정리하는 네. 네,副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오셨으면 기자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좀 나가. 광주유니스 박호길 대표입니다. 시장께서 2025년도 한 해 시작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시 간부님들 계신데 간부님들과 우리 언론인과 어떤 소통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광주시장 출입한 지가 한 20년 됐지만은 간부들에 대한 어떤 신장도 모르고 서로가 뭐 바로 한 것처럼 서로 그냥 그런 어떤 어색한 인상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6년도에는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중간 역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부족하고 늘 아쉬운 대목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있습니다. 한국저널뉴스 윤교진 기자입니다. 조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시정에 지적 한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우리 광주의 지난 1년의 그 발자취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실국장님 중에 좀 제 말씀 속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실 지적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마이크 우리 안전실장님께. 마이크 확인 좀 미리 좀 해주셔요. 시민안전실장 김일영입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맡은 일이 안전도 있었지만 사실 또 2호선 상구 개방 일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팀장으로서 시민들과 12월 20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속도보다는 안전에 중심을 두고 대형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대 인명사고 건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강기정 시장께서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 공공항 비전에 대한 마무리, 매듭, 또 저축도 2호선 상부 개방에 대한 약속, 시정에 있어서 이번 이런 일들이 정말 시민들과 약속이 지켜지는 광주시정, 또 신뢰가 또 확보되는 또 올라가는 광주시정,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소회고요. 앞으로도 그런 약속들은 분명히 더 강하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시장의 약속은 지켜진다, 그렇게 저는 소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예, 행정부 시장입니다. 한 말씀 더 보태면은, 시장의 말씀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행정부 시장으로서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광주가 했던 노력 중에 이 공공항 이전 그 6분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정말 광주 역사상 일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18년간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역대 어느 시장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번에 성사된 겁니다. 그 와중에 시장님과 전남지사님의 갈등도 있었고, 또 타운홀 미팅도 있었고, 저도 무안에 가서 양파도 뽑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게 정말 우리 광주에 이제 정말 중요한 그 해결책에 정말 중대한 초석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NPU 컴퓨팅 센터를 내년에 하기로 하고 광주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가지 3조 9,500억 예산 중에 이제 6억이 이제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정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GPU 컴퓨팅 센터는 해남에 있습니다. 그러나 NPU 컴퓨팅 센터가 광주에 설치됨으로써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이, 호남권이 정말 NPU와 AI 도시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도시로 거듭날 거고, 정말 이걸 계기로 이제 미래차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광주와 전남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광주 전남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익 병합장 다녀오겠습니다. 시장님이 기자회견 앞에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12월 3일을 기억하시면 비상계엄 무효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민주주의를 살리는 지적이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무효 연석회의를 소집할 때 광주광역 지역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서 연석회의를 구성했고 무효를 선언했고, 시청사 폐쇄 지침을 거부하고 과감하게 개방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민생을 보살폈습니다.
그 이후로 광주광역시는 지방정부 사상 처음으로 시민,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계엄 무효 투쟁에 앞장섰고 그 결과로 계엄은 무효되고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5.18 광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광주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데 가장 혁혁한 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적이 한두 가지 정도일 줄 알았는데 세보면 엄청 많습니다. 또 지부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질문을 받으시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남자들의 임창훈이랍니다. 도시 시민들이 일상 속 불편한 함이었던 도시철도 상부도로 개방이 약속 기준일 12월 20일까지 완료됐습니다. 평소 시장님이 부지런하시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하셨는데 시장님 그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광주가 대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 유출이 유출이 가장 많은데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소방본부가 이런 사건들이나 최근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소방본부가 구조대 및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겨울초대 오려면은 불도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격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과정에 제1번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소방 119 또는 구조대 대리십니다. 이번 그 도서관 붕괴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걸 잘 목격했고 저도 현장에서 함께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의 많은 지원과 격려,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지고 대한민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1번 직업이 소방이라는 것을 저는 제 아들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제가 소방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때 문을 부쉈던 것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제 아들 때문에 그 일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년 일자리는 참으로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선 대기업과 앵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 그리고 여기서 직접 지금 드리기 어려운 기업명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글로벌 기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앵커 기업들이 산업을 키우기에 투자하는 것,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 두 번째로는 창업을 지원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여 만들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아와 보육과 보건 쪽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정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성과는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하나는 뭐였습니까? 도시철도 완료하셨는데 소감. 도시철도는 이제 애초에는 제 의지 표현이 12월 23일 사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지 표현을 넘어서 시민과 약속이 되어버렸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하철 도로 개방, 상부 도로 개방이 되면 된 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대로 오늘 약속을 지킬 각오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제가 그 약속이 사퇴하는 약속이 아닌 정말 더 희망적인 약속으로 시민들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긍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의철도 상부도로 개방을 과정을 겪으면서 아침에 제가 우리 공직자들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우리 직접 현장에 있었던 도의철도 본부의 공직자들마저도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분이 하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또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동시에 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는 관료주의는 늘 보수적이고 지키려고 하고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관료주의의 특성이 있는 데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통합하고 함께 고민하고 융합해라 그리고 더 진취적으로 해라라고 요구를 우리 공직자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오늘의 그 개방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큰 그 도움이 된 사업이었다, 결과였다 이렇게 제가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신대희 기자인데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선 준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좀 목표가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치도 그렇고 행정은 정책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 8기에 취임해서 저는 AI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부대 산업으로 재구조화해서 열심히 정책의 연속성을 깼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 장점으로 가지고 있던 중증 발달장애 시범사업 그리고 손자녀 돌봄 사업 이런 시범 사업을 우리는 더욱 발전시켜서 통합 돌봄 사업이다. 또 아침 조식 지원이다. 또 10시 출근제다. 이런 사업도 그리고 통합 건강센터를 통해서 보건소의 기능, 공공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역시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 영역이나 행정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월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6월 선거 시기에도 역시 이러한 정책의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제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됐을 때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간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정책을 해들어가는 일과 동시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기조실장과 함께 기조실장, 안전실장과 함께 더 체계적으로 정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래서 시장이 한순간에 선거 때문에 공석이 되더라도 전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 체계를 만들고 모든 간부들이 그 체계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주는 것 그것이 선거 대비하는 데의 저의 시장으로서의 책임이고 자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 더 없으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에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시고 어쩌면 우리 광주에 정말 수없는 사건 사고 또 수없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결국 공직자들의 손발에서 시작됐고 시민들의
공유로 완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된 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 한번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차렷 시민들께 경례. 네, 감사합니다.